마침내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매기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뀐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상으로 내년도에 예상되는 경기 회복이 역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센터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이 다우지수가 3만을 넘었고요. 여전히 다른 지수들도 보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우선 11월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 선거랑 이벤트가 제거된 이후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의 의미가 시장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백신 출시 등과 같은 여러 기대 요인 등이 향후 경제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어떤 투자자들의 마음도 현재 주식시장에 녹아드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되는 점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2021년 세계 경제의 어떤 기저 측면에서의 회복 가시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등을 현재 미국 그리고 글로벌 주요 증시가 반영시켜가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을 보면 국내 시장은 더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사실 투자자분들은 연말에 이런 장세가 나오면은 도대체 2021년은 얼마나 더 오를까라는 것들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캘린더로 끊어서 볼 부분이 아니라 이미 지난 대선 이후의 시장의 반응은 21년도 장세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코스피가 한때 1500선이 깨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2000선 그 이상으로 지수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국내 유동성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난 10월 이후에 달러와 약세와 그리고 맞물려서 위안화 그리고 원화 등과 같은 이종 통화에 대한 강세 등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수급이 보강되었던 점 등이 결국 국내 증시의 잠재력이 더 강화되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속도를 덧붙인 데 있어서 외국인 수급으로 비롯한 시장 에너지에 대한 재충전이 좀 더 그 속도를 빨리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국내 시장의 최근 상승 부분이 내년도에 오르는 것까지 다 땡겨가지고 오른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좀 전에 올해 시장, 내년도 시장이 이미 시작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 국면에 현재 우리는 진입해 있고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한 시장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기 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효과 등은 당장 올 하반기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징후 등이 결국 2021년도에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가 상승이 선행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례없는 유동성 영향 그리고 제로금리 환경이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등도 시장에서는 대입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 2021년 상반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부분 등이 과연 기업의 재무제표 그리고 국가경제의 거시지표 등과 같이 숫자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대 수준과 맞물렸을 때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기대에 크게 못 미쳤을 때는 또 이에 상응하는 역풍이 발생될 수 있다. 결국 21년도 장세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올해의 경기 부양 정책의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 등이 2021년 장세에 대한 어떤 단기 방향성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 또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07년도와 같은 시장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당시 보면 주가가 1,400포인트 정도에서 한 3, 4개월 정도 조정을 했다가 마지막 유동성으로 해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락하고 이런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최근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유동성이 마지막에 힘을 크게 발휘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다음에 모양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문제는 2007년 당시와의 직접적 비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는 중국 중심의 고도 성장이 신흥국 경제권에서 이루어졌었고 상당히 높은 인플레와 정책금리 수준도 높았던 점 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채권 시장이 극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요인이 발생됨과 동시에 시중 글로벌 유동성이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발생됐었던 사례 등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은 유동성이 풍부하다 뿐 실물 경제의 침체 상황은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어떤 거품을 논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은 좀 이르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정상적인 경제 회복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와 같은 어떤 가격 거품과 자산 시장에 대한 거품을 논쟁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경기 시장 국면상 순환 주기상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계속 한번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게 되면 역시 최근 시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 매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5조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선 점 등을 우선 시장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신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너무 과한 기대를 가지실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유 지분율은 거래소 기준으로 현재 약 36.3%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 2월 말 38%대와 비교하면은 겨우 한 2%포인트 정도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미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보유할 만큼 보유하고 있고 다행히 현재 달러와 약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마련되면서 미국에 집중되었었던 글로벌 투자 자본이 분산 확대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의 매력이 있다라면 외국인이 사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국내 대기 투자자들,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선행적 매수가 있는 부분 등을 더 주목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어제 시장을 보면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들은 다우지수 상승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지금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서 이렇게 매기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아마 다우지수를 3만까지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아직까지 가치주 랠리에 대한 어떤 추세적 상승을 낙관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적어도 가치주가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질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조건 등이 충족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통화정책 환경은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시장 금리가 조금 올랐었던 요인 등이 최근 가치주 랠리를 자극시켰었던 측면 등은 있지만 경기와 동행을 해야 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아직까지 미온적인 반응 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추세적인 의미에서는 여전히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성장주의 투자 매력이 크다라 판단해 두시는 부분이 많고 오히려 가치주는 2021년에 대한 기대가 녹아들면서 순환적인 회복 그리고 가치주 내에서도 그냥 싸다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익이나 매출 측면에서의 가시적 변화가 나오는 종목 업종으로 추려서 대응을 하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치주에서도 좀 선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제를 포함해서 한 사흘 정도의 미국 시장을 봤을 때 가장 특징적인 주식 중에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어제도 거의 6% 정도 상승을 해서 계속 최고치 행진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테슬라의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이게 이제 성장주로 다시 또 매기가 바뀌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현재 어떤 성장주들도 조금 양분화되어 가는 성향 등이 좀 짙어 보입니다. 우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어떤 순환적인 성장주가 있는 반면에 앞으로 미래 경제를 지배하게 될 코어 인더스트리,
해당되는 산업 등의 경우에는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는 성장주로 분류가 가능하다 보이는데요. 우리 내부에서의 그 모습 등을 갖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반도체인 경우죠. 결국 미국 기술주들 사이에서도 미래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추세적인 상승의 영역에 있다라 판단하는 부분 등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그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어떤 재무적인 변화,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실적적인 뒷받침, 이런 내용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테슬라를 포함한 팬 관련 주식 등에 대한 시장 지배력, 그리고 실적에 대한 변화들을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경제 전망 모두 다 끝나셨죠? 네, 대충 예. 마무리는 그래서 됐습니다.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려면 일단 뭐 경기가 좋아지고 하는 펀더멘탈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교보증권에서 보시는 내년도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가장 주목하는 것은 역시 수출입니다. 올해 총액 기준으로는 대략 지난해 대비 한 6에서 7% 정도의 수출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2021년의 경우에는 적어도 한 8% 정도에 대한 수출 회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이는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과도 연동될 수 있는 여지들이 크다라 보여집니다. 문제는 올 한 해 동안 글로벌 수요, 그리고 교역량이 급감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여기에서 응집되어 있었던 구매력 내지는 소비가 보복 소비로 이어지면서 소비를 자극하는 채찍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결국 최대 수출 증가는 최대 한 10% 이상 기록될 경우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추세적인 상승, 그리고 실적을 동반한 그런 변화 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2021년도로 평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가가 잘 오르기는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소외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코스닥을 비롯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약세인데요. 당분간 변화가 없을지 아니면 어떤 계기를 잡을지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가장 조금 답답해하실 부분이 코스닥 시장의 부진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현재 코스닥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최근 경기 회복 기대 등이 강해지면서 정책 금리는 여전히 제로 상황에서 바뀌지는 않았지만 장기 채권 금리를 중심으로 시장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성장주, 특히 실적이 수반하지 않는 중소형 베타가 큰 성장주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 유인이 약해진 측면이 현재 코스닥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를 합친 시가총액이 이번 11월 달을 기점해서 이제 2,070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올해 예상되는 우리 명목 GDP를 뛰어넘는 수준으로까지 넘쳐났다는 점인데요. 11월 들어서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으로 바뀌어 있고, 외국인이 당장 관심 있는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인덱스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대 투자 매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결국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요 성장 가치가 재부각되는 시점까지 다소 답보 상태를 보이며 개별 종목 중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센터님 오늘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